네, 반갑습니다. 김진재입니다. 이번 시간은요, 우리 무신직공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무신직공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요때가 이제 인종 다음에 의종 때인데요. 의종 때 무신정변이 드디어 이제 터지게 됩니다. 자,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, 이제 숭문천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. 문예는 숭상하고 무예는 천대한다. 이런 내용이 원래 이제 고려에도 있지만 송나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돼요. 그러니까 송나라가 당나라에서 옛날 절도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변방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해서 멸망을 좀 했기 때문에 송나라는 문치주의, 근로 다스리자 이런 게 가게 되니까 고려 사회도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, 또 하나 더 고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윤관이라든지 강감찬 이런 사람들이 문신 출신 장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분위기와 함께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군인전 이런 것들에 대한 미지급이라든지, 그다음 이 당시 왕이 의종이었었는데 의종이 뭔가 하려고 하면 문벌 귀족들이 뭐 반발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사치와 향락에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고, 그리고 의종이 이 당시에 보현원이라고 하던 곳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 무신들이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게 이제 1170년인데 12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거죠. 요때 이제 정중부부터 시작해서 좀 인물을 우리가 좀 탐구를 한번 해본다면, 정중부 다음에 이제 경대승, 경대승 다음에 이의민 다음에 최충원, 최충원 다음에 최우, 그 다음에 최항, 최의, 김준, 임유무가 있는데요.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. 1270년이 되면 요때 이제 개경으로 환도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, 그러면 이 최우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요때 이제 1231년 요때 이제 몽골이 1차 침입을 하게 되고, 그리고 두 번째 32년 요때 가서 드디어 2차 침입할 때 요때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수도가 강화도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요거. 그래서 이 강화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규보의 무덤이 있다든지 고려 궁성 이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특징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. 이 정중부 같은 경우에는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핵심 권력 기구로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데, 이 중방이라고 하는 느낌이 최충원 때 가서 바뀌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이제 교정 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로 갈아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거의 끝까지 이 교정 도감 중심을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중방, 교정 도감 두 가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뒤집어 엎었는데 이의방이 좀 집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정중부만 우리가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경대승은요, 약간 좀 불안하니까 뭔가 도방이라고 하는 이런 경호 기구를 만듭니다. 경호 기구. 자, 그러다가 경대승도 몸이 안 좋아서 좀 죽게 되고, 자, 이의민은 특징이 바로 천민 출신, 경주 지역의 천민 출신이다.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의민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가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 반란도 일어나게 하는데, 결국 신분제도가 더 강화가 되는 요때가 바로 이의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면서 결국 권력을 쥐게 되는데, 요때부터 해서 최충원, 최우, 최항, 최의까지 약 4대 60여 년 기간 동안에 최씨 정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. 자, 최충원이 이제 교정도감을 만들고 여기 최고의 장을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거를 둬서 자기가 이제 교정별감이 좀 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봉사십조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신하들에게 지키자라고 하는 거를 좀 내밀었는데, 자기 자체가 안 지키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요때 이제 도방이라는 이 기구를 다시 또 부활을 하게 돼요. 그게 바로 이제 최충원 때고, 자, 그럼 최후가 할 게 제일 많겠죠? 이 최후 기간 동안에는요, 첫 번째로 이제 물론 교정도감 중심을 갑니다. 그런데 인사권을 지는 뭔가가 필요할 생각에서 이제 정방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만들게 됩니다. 인사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
보니까 문신들이 없죠. 그러니까 문신들을 조금 등용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몽골하고 이제 강화도 싸울 때 낮에는 관군이 지키고 밤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병 집단이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보시면 돼요. 경찰이 낮에 주로 이제 좀 많이 지키고 밤에는 세콤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삼별초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. 자, 삼별초 이렇게 이름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이걸 야별초 밤에 지키는구나 이런 이름도 생각을 하시고 삼별초를 크게 세 개를 딱 나눠보면 왼쪽 지킨다고 해서 좌별초, 오른쪽 지킨다고 해서 우별초.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 온 애들 신의군. 자,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요. 신의군하고 항마군하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. 그죠? 항마군은 별무반 할 때 나왔었죠. 그러니까 이 신의군하고 두 개 이름을 좀 잡아줘야 되겠습니다. 자, 삼별초는요. 이 도방과 함께 이런 것들이 바로 군사적 기반이 되는 사병 집단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별초는 나중에 개경을 환도할 때 이때 이제 좀 반항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. 개경 환도를 하게 되면 이 당시에 군적이라고 하는 곳에 군인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더라. 이런 소문이 막 돌다가 그래서 이제 개경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곳이 강화도에서 불리해지니까 이제 진도로 갔다가 진도에서 제주도에 가서 결국 전멸당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약간 좀 심한 내용으로 진도 지역에 가면 이제 용장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항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에서 조금 제주공항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항파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이쪽 일대에서 싸우다가 전멸당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삼별초라고 하는 이 군대가 끝까지 싸우면서 누구랑 싸웠느냐 이 말이에요. 삼별초는 이 당시 반란군이니까 고려하고 몽골의 그런 연합군과 싸웠죠.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여몽연합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몽연합군과 싸웠다. 이걸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최후 다음에 최항, 최의, 김준, 임년, 임유무 이렇게 임유무 피살당하고 개경으로 환도해서 이 이유를 우리가 원간석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권력자 이름들 정리 쭉 한번 잘 해주시고 각종 기구들까지 무신정변부터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